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군살 하나 없는 날씬한 몸이 되고, 탄탄한 근육을 원한다면 오랫동안 운동한 것처럼 균형 잡힌 몸을 갖게 됩니다. 허리가 조금 더 가늘었으면 좋겠다거나, 어깨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거나, 배에 선명한 복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원하는 모습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매는 평생 유지됩니다. 치킨을 2마리 먹어도, 자기 전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운동을 몇 달 동안 쉬어도 몸매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고 뱃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고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생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신맛도, 고소한 맛도 느낄 수 없습니다. 치킨을 먹든 삶은 감자를 먹든 최고급 한우를 먹든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든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바삭하거나 쫄깃하거나 부드러운 식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른 것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지만 막상 입에 넣는 순간 맛만큼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꿈꾸던 완벽한 몸매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꽤 괜찮은 거래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였던 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지 않았던 살이 없어지고, 아무리 운동해도 만들기 어려웠던 몸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던 옷을 사이즈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때 몸을 가리기 위해 자세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여름이 다가온다고 갑자기 식단을 조절하거나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샐러드를 먹으며 치킨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치킨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배달 앱을 열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먹으면 살찌겠지?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라집니다. 아침에 얼굴이 부어 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명절에 많이 먹었다고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이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질 일도 없습니다. 몸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거울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허리와 배의 군살은 사라져 있고 몸의 비율도 원하는 대로 달라져 있습니다. 어깨와 팔, 다리도 여러분이 생각한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수년 동안 철저하게 운동하고 관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무엇을 입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몸매가 드러날까봐 피했던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계속 찍어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했냐고 묻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맛을 포기하길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능력을 얻은 첫날 저녁,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원하는 몸매를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살이 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았던 치킨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뜨거운 온도와 식감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맛은 없습니다. 튀김옷의 고소함도, 소금의 짭짤함도, 양념의 달콤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뜨겁고 바삭한 무언가를 씹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치킨만 그런가 싶어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떡의 쫄깃함은 느껴지지만 맵지도 달지도 않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어봐도 면의 부드러운 식감과 국물의 뜨거움만 느껴집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지만 달콤한 맛은 없습니다. 콜라를 마시면 탄산이 혀를 톡톡 자극하지만 단맛은 나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부드러울 뿐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몸매가 망가지지 않지만 정작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은 이유는 살이 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원하는 만큼 영화를 볼 수 있지만 화면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정작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은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식감이라도 즐기기 위해 여러 음식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바삭한 과자, 쫄깃한 젤리, 톡톡 터지는 사탕, 입안을 자극하는 탄산음료를 먹어봅니다.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도 먹어보고 식감이 특이한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삭한 음식도 맛이 없다면 결국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도 향과 맛이 없다면 몇 번 씹은 뒤 삼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결국 식사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넣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빵을 씹고, 점심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또 다른 모양의 맛없는 음식을 먹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고민도 사라집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킨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모두 아무 맛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메뉴 고민이 없어져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맛집을 검색하지 않아도 되고 배달 앱을 한참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장 저렴하고 영양이 괜찮은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기다리는 기대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금요일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퇴근길에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는 작은 행복도 없습니다. 겨울에 먹는 따뜻한 붕어빵도 여름에 먹는 차가운 수박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도 바삭한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생일이 되어도 케이크는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촛불을 끄고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것은 기쁘지만 케이크를 한 입 먹는 순간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여행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이 그곳의 유명한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바닷가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먹고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요리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비싼 현지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산 간단한 음식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이 끝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하지만 여러분의 여행 기억에는 맛이 없습니다. 풍경과 사람은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음식의 경험은 남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에 알았던 맛의 기억까지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치킨의 맛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겉은 짭짤하고 고소했고 양념은 달콤하면서 살짝 매웠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감각은 점점 흐려집니다. 초콜릿이 달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달콤함이 실제로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김치찌개를 보면 예전에 좋아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만 왜 좋아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도 가족과 함께 구워 먹었던 고기도 단순한 정보로만 남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음식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다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는 것은 혼자 먹을 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 생긴 맛집에 가자며 1시간 동안 줄을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굳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명한 식당의 음식이나 집에서 먹는 간단한 음식이나 맛이 없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합니다. 이 집 진짜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녹는데 소스가 엄청 특별하다. 여러분은 같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함께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과의 데이트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기념일을 맞아 어렵게 식당을 예약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특별한 요리가 나오지만 여러분은 모든 음식을 비슷한 표정으로 먹습니다. 상대방이 묻습니다. 맛있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맛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아무 맛도 안 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평범한 데이트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예전이라면 냄새만 맡아도 식탁으로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다른 음식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그 말을 들으면 고맙고 기쁘지만 음식을 먹으며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사람에게 아무런 감탄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음식의 맛은 단순히 혀가 느끼는 자극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연결되기도 하고 특정한 계절이나 장소를 기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먹었던 부침개, 아플 때 누군가 끓여준 죽, 가족이 함께 모여 먹었던 명절 음식처럼 맛에는 사람과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추억을 새롭게 쌓을 기회까지 일부 잃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체중이 늘었다거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옷을 살 때 몸매를 가리는 디자인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과 몸이 어떻게 나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낮았던 사람이라면 삶 전체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덜 두려워지고 새로운 옷이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비싼 한우나 유명한 디저트를 사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저렴하고 영양이 균형 잡힌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요리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복잡한 소스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먹방이나 음식 광고를 봐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야식을 주문하거나 폭식할 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사는 철저하게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몸매를 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체형은 완벽해도 몸에 필요한 영양은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를 전혀 먹지 않거나 특정 음식만 반복해서 먹는다면 몸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살은 찌지 않더라도 음식의 영양 성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맛을 느끼지 못해 불편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지나치게 짜거나 달아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상한 음식의 이상한 맛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싶어도 직접 간을 볼 수 없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얻었지만 식사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원하는 몸매를 얻으려면 직접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노력해도 생각만큼 빠르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잠시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야 하는 날도 있고 운동하기 싫은 날 억지로 몸을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옷을 입을 때 몸매가 신경 쓰이는 순간도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음식의 맛은 평생 느낄 수 있습니다. 갓 구운 삼겹살의 고소함도
뜨거운 라면, 국물의 짭짤함도, 여름날 마시는 차가운 음료의 달콤함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놀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다시 먹으며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감상을 나누는 즐거움도 유지됩니다. 생일 케이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여행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도 기억에 남길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은 아무런 노력 없이 원하는 몸매를 얻고 평생 유지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느끼는 모든 맛을 영원히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한쪽은 몸매를 직접 관리해야 하고, 때로는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생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하는 몸매를 얻는 순간에는 대부분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사진 속 자신의 모습도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같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20년 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을 때 혼자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제안을 거절한 뒤 체중이 늘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면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맛을 포기하고 원하는 몸매를 얻을 걸 그랬나?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마다, 운동을 나가기 싫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선택은 단순히 몸매와 음식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만족감과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완벽한 외모가 주는 자신감과 평생 이어지는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몸매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일상 속 수많은 맛과 추억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몸매를 얻고 아무리 먹어도 그 모습이 평생 유지되는 삶. 하지만 치킨도 라면도 고기도 케이크도 전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삶. 그리고 원하는 몸매를 직접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고 살이 찔 수도 있지만 평생 좋아하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삶.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의 맛을 평생 포기하고 원하는 몸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음식의 맛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만약에 원하는 몸매가 되지만 음식 맛을 못 느낀다면이었습니다.